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이 평산 책방을 하고 있는데 그 평산 책방에서 한 80m 떨어진 곳에 평상 책빵, 그러니까 브레드 빵을 파는 집이 지금 문을 곧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공사를 했고 자기 땅에 자기가 짓고 이장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장이 별말 안 했고 그냥 곧 오픈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장은 지나가는 투로 듣기는 들었는데 뭐 당혹스럽다 이런 이야기 같고,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평산이라는 그런 동네에 평산 책방을 지었듯이 평상 빵집을 열어도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평상 책빵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쪽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빵집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자기들도 양산 순살빵이라고 지금 장애인들이 만드는 빵을 파는데 참 이거 오해할까봐 걱정되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자기들 수익 일부를 잠식시킬까봐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12만 6천 명인가가 이제 다녀갔다는 거예요. 짭짤하게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쓰지 않고 자원봉사자 쓴다. 그것도 점심을 주니마니 뭐 풀로 해야 되니 이런 소리까지 나와가지고 시끄러웠죠. 그런데 활자체도 똑같아요. 평산 책방하고요. 그렇다면 저 평산 책방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그 동네에서 유튜브 촬영하던 사람들 중에 문재인 골탕 먹인다고 지금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빵집을 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집이 또 생길 수 있어요. 평상 책술, 뭐 평상 책뻥, 뻥튀기 집이죠. 자, 그렇게 앞으로 이런 이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문재인은 본의 아니게 평상책 그룹을 이끄는 아주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면서 책방을 열고 그것도 책방에 또 무슨 수익자를 가지고 뭐 시끄럽기도 했지요. 재단에 한다 했다가 개인 이름으로 돼 있고. 자, 그럼 문재인도 어지간하고 틀림없이 그걸 골탕 먹인다고 평상책 빵을 차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뭐 그냥 단지 돈 벌겠다고 누가 문재인이 그 책방 앞에 빵집을 열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건 연미기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 배우나 배경도 궁금합니다만은 그 평상 책방을 하는 문재인이나 또 그 앞에 평상 책빵집을 열은 사람이나 삐까삐까합니다. 놀라운 세상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자, 북한이 첫 공격 핵 잠수함, 그러니까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이렇게 진수시켰어요. 그 전술핵 잠수함이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상징적인 그런 잠수함이나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대한 배나 잠수함을 진수식을 할 때는 보통 퍼스트 레이디가 해요. 자, 그리고 한 기업이 큰 배를 갖다가 맡겼을 때는 그 진수식에서 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것은 그 기업 회장 부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배에서는 북한이나 뭐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배 앞쪽에다가 샴페인 병을 매달고 그 병을 매달은 줄을 끊어버림으로써 도끼로, 그래서 샴페인 병이 떨어지면서 배에 부딪혀 깨지도록, 그래서 샴페인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게 전통입니다. 북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이 진수식 때 도끼로 이 테이프 커팅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북한의 외무상을 맡은 최선입니다. 한국도 작년에 그 7월 달에 7,200톤 규모의 이지서 구축함을 갖다 정조대왕함입니다. 그걸 갖다가 진수시킬 때 김건희가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슬주가 해야 되는데, 자, 이슬주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현송월이 등이 거기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동생 김여정이도 없었고 요즘 데리고 다니는 김정은의 딸이라는 김주혜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최선희가 북한의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회장을 했던 북한 건국 실세 중에 한 사람인 최영림이의 지금 딸인데 외무성 부상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승진해서 외무상이 됐죠. 자, 그런 외무상 최선희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김여정이가 미국을 공격할 때 등장해서 항상 미국 공격은 김여정이가 도맡아 했고, 그리고 이설주가 좀 없고 자리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설주가 우는 모습도 노출됐고, 딸이라는 애를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최선희가 테이프 커팅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1인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짜가 아닌가 하는 제 의심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대포 통장을 가지고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관리해주고 세탁해주는 그 관리 세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당 24명이 검거됐고 그 중에 3명이 구속됐어요. 자, 이들이 1% 수수료를 받고 그 관리 세탁을 해줬는데 도박 자금을요. 그게 무려 4천억이라는 겁니다. 수수료가. 그러면 1%가 4천억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40조를 이 세탁을 하고 관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1년 4개월 동안 2021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64개 도박 사이트로부터 지금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관리하고 세탁해서 돌려주고 1%씩 뗀 게 4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주체를 못해가지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을 사고 흥청망청 써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한 개당 200만 원씩 해서 대포 총대항 넘긴 77명도 입건됐는데 이 4천억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의 현금 몰수액은 8억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거는 1년 4개월 동안 불법 온라인 도박에서 64개 사이트에서 40조를 받아서 세탁을 해줬다. 그래서 수수료만 4천억인데 이 두목이요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총 대포 통장이 425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 연루된 이 조직원들이 다 2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이들은 호텔에서 살고 전부 호화 스포츠카 등을 갖다가 수억 원짜리를 타고 다니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람이라 해가지고 압구정동에서 약에 취해가지고 여성을 죽게 만든 인간 있죠. 자, 그 인간도 집에서 현금이 1억 3천인가 발견됐다나요? 그것도 이런 부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도박이든 마약이든 세탁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온라인 도박의 일부일 거예요. 이거는 극히 일부. 얼마나 온라인 도박이 많은가. 그래서 지하 경제가 어떻게 1년 4개월 만에 40조가 되는가? 그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그럼 마약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저는 사교육이 26조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교육 또한요, 어마어마한 지하 경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경제는 세금도 안 내고요, 떼돈을 법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지요. 그래서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전부 지하 경제고 또 뭐 각종 이상한 술집들도 지하 경제고 또 성매매도 지하 경제죠. 그래서 이 지하 경제를 일소하지 않는 한은 나라가 정상으로 갈 수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 경제가 너무 커져 버렸고 이제 손을 쓸 수도 없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아예 상점에서 박스 단위로 그냥 훔쳐다가 그걸 소매로 파는 범죄 조직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카드로 또 차나 카드로 고가 TV 등을 끌고 가지고 그거 다 위조된 해킹한 카드죠. 그래가지고 사들여서 대파는 이런 조직. 심지어 그런 걸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차를 습격해가 뺏어서 대파는 거. 이게 미국의 비즈니스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미국처럼 돼가는 겁니까? 한동훈이 뭐합니까?